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 김미연 쌤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은요. 우리 우등세법과학 뒷부분에 보면 학교시험 대비 자료집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과 함께 또 이론 정리를 해볼 건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와 함께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이 빛에 대한 단어는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빛의 단어는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면서 공부해 보시는 건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풀어보고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 또 풀어볼 텐데 옆에 보시면 친구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안 풀 테니까 스스로 꼭 풀어보시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빛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빛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렌즈를 이용해서 물체의 모습 나타내기인데요. 자, 실험 방법 좀 볼게요. 준비물은 물체, 볼록 렌즈, 그다음에 흰 종이판을 한 줄로 배치하고요. 빛으로 물체를 비추면서 흰 종이판에 나타난 물체의 모습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보는 건데 보이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빛을 준비했잖아요. 그럼 이 빛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어디로 가겠어? 물체에 가겠죠. 그럼 물체에서 다시 되돌아 나가게 해줘요. 그걸 반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반사가 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볼록 렌즈 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볼록 렌즈는 렌즈이기 때문에 빛을 통과시키거든. 그래서 빛을 통과시켜서 흰 종이판에 물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의 모습이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어떻게 보인다? 뒤집혀서 보인다. 뒤집혔다는 얘기는 위아래 좌우가 다 바뀌어 보였다. 상하 좌우가 다 바뀌어 보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물체가 뒤집혀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그림을 좀 안 그렸어요. 왜냐면 이 내용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요. 자, 어쨌든 빛의 물체에 들어가서 반사된 다음에 볼록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흰 종이의 물체를 만드는데 뒤집혀서 만들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고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사과, 볼록 렌즈, 흰 종이판을 한 줄로 배치를 하고 백열 전구를 켜서 사과를 비출 때 흰 종이판에 나타난 사과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이건 빛이죠? 빛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사과, 물체로 들어간 거야. 그럼 이 물체는 뭐 한다? 빛을 다시 뭐 해요? 반사를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반사된 빛이 누굴 통과한다? 볼록 렌즈를 통과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물체의 모습을 만들어? 흰 종이판에다가 물체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 사과는 지금 똑바로 서 있지만 물체가 흰 종이판에 나타날 때는 뒤집혀서 나타난다. 상하 좌우가 바뀌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골라주어야 하냐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면 뒤집혀 있는 모습 찾으세요. 이건 너무 똑바로 있고요. 이거는 뒤집혀져 있고요. 이것도 지금 똑바로 있는데 이거는 좌우만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얘와 얘는 반대지, 그치? 어쨌든 상하 좌우가 다 바뀐 뒤집혀져 있는 모습에 니은으로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지?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네요. 1번 실험에서 볼록 렌즈를 사용한 이유로 옳은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중간에 볼록 렌즈를 사용했을까? 우리 친구들은 오목 렌즈가 있다, 볼록 렌즈가 있다 한번 배우고 올라오셨을 텐데요. 왜 오목 렌즈를 사용 안 하고 볼록 렌즈를 사용했을까라는 얘기야. 기억, 흰 종이판의 물체의 모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크다 작다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흰 종이판에 바로선 물체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면 바로선 모습이 비쳤을 텐데 뒤집혀진 모습 비춰졌잖아요. 그치? 이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흰 종이판에 선명한 물체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정답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흰 종이판에 빛을 좀 더 모아줘서 선명한 물체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되겠어요? 정답은 디귿이다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첫 번째 내용에 관련된 문제풀이 다 해보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늘구멍 사진기라는 걸 배울 텐데요. 바늘구멍 사진기로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를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멘트가 뭔지 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필라멘트를 잠깐
그려주고 나서 할게요. 자, 전구, 백열 전구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안에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필라멘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관찰해본다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먼저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드는 방법 좀 볼게요. 바늘구멍의 특징은 이름처럼 구멍이 바늘처럼 조그맣게 나 있다라는 그러한 사진기예요. 작은 구멍이 있는 겉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종이를 붙였어요. 기름종이를 붙인 속상자를 겉상자에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물체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을 가지고 바늘구멍 사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 바늘구멍이 겉상자에 뚫려 있고 속상자 요 안쪽에 이제 기름종이가 하나가 이제 붙여져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바늘구멍 사진기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실험 방법은 바늘구멍 사진기로 뭘 볼 거냐면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를 관찰할 거예요. 자, 백열 전구 여기다 놔두고서 여기서 이제 관찰할 건데, 관찰했을 때 실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보이더라? 상하 좌우가 바뀐 필라멘트가 보이더라. 만약에 이런 필라멘트를 관찰했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필라멘트 부분만 그려볼게요. 지금은 필라멘트가 이렇게 서 있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이 바늘구멍 사진기를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이런 모습 보인다는 얘기야. 거꾸로 된 모습 보인다는 얘기죠. 그 모습이 바로 요거예요. 실제 필라멘트 부분은 이렇게 있지만 바뀌어서 보인 바늘구멍 사진기로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와 있지 반대로 바뀌어 보인다라는 게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이제 기름종이 쪽에서 이제 보이게 될 텐데요. 반대로 보이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구멍 사진기 원리를 좀 알아볼게요. 왜 이게 거꾸로 보였는지 알아봅니다. 물체에서 직진하는 빛들 중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이 기름종에 도달해 물체의 모습을 나타낸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여기 바늘구멍을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기름종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름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가 있는 전구를 여기다 켜놓은 거야. 선생님 필라멘트 부분만 그려놓을게요. 자, 필라멘트가 있는 전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빛이 이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물체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직진하는 빛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요건데 선생님 그림을 먼저 해주고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 있는 빛이 여기서 빛이 들어와 바늘구멍을 통과해 들어와요. 근데 뭐 한다? 직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나는 위에 있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야지 꺾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직진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만들게 되고요. 여기 있는 물체의 모습을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꺾이지 않고 위에 가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종이에 찍힌 이 물체의 모습은 여기서 만들어진 위에 있는 것이 여기에 오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하 좌우가 바뀐 이런 물체의 모습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상하 좌우가 왜 바뀐다? 이유가 빛이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꺾였다면 위에 있는 거 위에 가서 아래에 있는 거 아래 가서 만들었을 텐데 직진만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 아래로 아래에 있는 건 위로 가서 만들어서 상하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간단히 빛이 직진해서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좀 볼게요. 다음은 이제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건데요. 자, 보자.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기억의 기름종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속상자에 기름종이 붙어 있었지? 1번, 투명하다. 기름종이는 완전 투명하진 않아요. 실제 물체가 보이는 거 아니고요. 빛을 모두 흡수하는 거 아니고요. 빛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빛을 막으면 물체가 안 보입니다. 빛을 일부만 통과를 시킵니다. 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기름종이는 완전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완전히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일부만 통과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자. 4번 문제. 바늘구멍 사진기로 촛불을 보면 촛불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뒤집혀 보입니다. 그 이유 뭐라고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촛불이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 왜 뒤집혀 보이냐라는 문제인데 왜 그렇다고요? 직진, 밝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곧게 나아가기 때문이다. 빛이 물체 표면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방향 바꾸는 거 아니고요. 빛이 물체를 만나면 휘어진 모양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빛은요 꺾이지
않고 휘지 않습니다. 뭐만 한다? 직진만 해요. 선생님 직진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네, 이 말이 직진이에요. 곧게 나아가기 때문이다. 곧게 나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직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우고. 자, 이제 다음 내용도 정리를 할 건데, 자, 이번에는 거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에 부딪힌 빛이 나아가는 모습 관찰하기인데요. 실험 방법 좀 볼게요. 거울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서서 그중 한 명이 거울을 향해서 손전등을 비추면 거울에서 반사된 손전등 빛을 누가 볼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거 그림이 뒤에 있죠? 그림 이따 볼게. 결과 볼게요. 결과 보면 손전등 빛을 비추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요 얘기는 선생님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그림 보면서 자,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이 반원 형태로 이렇게 둘러섰습니다. 자, 만약에 가의 친구가 손전등을 거울 향해 비췄습니다. 그러면 요 거울에 비친 빛은 누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친구가 볼 수 있는 거, 바의 친구가. 그리고 만약에 나 친구가 빛을 여기다 비추면 누가 볼 수 있다? 여기 마 친구가 볼 수 있다라고 되고, 다 친구가 빛을 비추면 라 친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말이 바로 위치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자,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미리 말해주지만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들어가면 거울은 빛을 뭐한다? 부딪혀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서 빛은 반사가 되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간다라는 거고, 방향을 바꿀 때 같은 각도를 가지고 바꾸기 때문에 같은 각도, 즉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가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거울 표면에 물체가 비쳐 보이는 이유에 대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요, 거울 표면에서 어떤 방향? 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 거울 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빛이 들어왔을 때 반사되는데 어디로? 한 방향으로만. 자,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비춰져 반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잔망경이라는 이런 도구로 우리가 물체를 보는데요. 자, 잔망경으로 물체를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잔망경 속에는 거울이 2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실제 모습과 똑같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사람을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 사람을 잔망경으로 본다면 그대로 잔망경 속의 사람도 이렇게 보인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알겠지? 거울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잔망경의 얘기까지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가 방향에서 거울을 향해 손전등을 비출 때 거울에 부딪힌 빛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지금 빛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거울이고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라는 건데, 이런 얘기 기억나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각도가 똑같다. 자, 어떤 각도를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여기의 각도를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의 각도로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여기 거울면에서 여기의 각도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는 우리가 여기의 각도로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여기의 각도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여기의 각도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의 각도로 보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각도 같은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각도 같은 곳이 어디? 이거잖아요. 그치? 여기 각도 같고 또는 여기도 각도 같고요. 그래서 어디로? 디귿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했을 때 친구 한 명이 여기서 이렇게 비춰주면 이 빛은 이쪽 방향에 있는 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눈에만 보일 수 있었다가 되었던 거죠. 그치?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가보자. 오른쪽 물체를 뭘로 봤대요? 잔망경으로 본 결과를 옳은 거 기호를 고르세요라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걸 지금 화살표,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화살표예요. 잔망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억나요? 똑같이, 실제와 똑같이.